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 18만 6천 원으로 마이너스 1.8%. 자, 오늘도 이제 어제 이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오늘까지 엔캠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 자, 시장의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자, 대만에 있는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면서 장 마감하기 직전에 조금 더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전환사채 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환사채라는 단어만 보고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채를 발행 결정을 했다. 아, 회사가 돈이 없네. 또 이번에 외부에서 돈을 빌리네.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서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이 시비라고 하는 것, 이 전환사채 공시를 잘 뜯어보면은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비 발행에 대한 내용이랑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엔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엔캠의 분봉 차트를 잠깐만 좀 보면요, 장중에는 그냥 이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자, 어제랑 비슷한 라인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밀렸던 구간이 언제였냐면 오후, 자, 1시 30분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밀렸죠. 자,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탈이 나온 건데요. 자, 이 시기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냐면 TSMC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일단 제가 외국 자료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TSMC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분기 매출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랑 EPS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다 증가를 했어요. 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장중에 좋은 호재가 나왔고, 이런 호재가 나오자마자 관련주는 상한가를 가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자, 시장의 자금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들이 모두 다 반도체 섹터로 몰리면서 2차전지는 거꾸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장에 하루 동안 거래되는 평균적인 자금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전부 다 사이좋게 손잡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전지와 자동차는 빠지고, 그 다음 얘네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거꾸로 조정받았던 섹터로 돈이 들어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순환매. 그래서 이런 순환매 형태 때문에 오늘 엔캠도 장중에는 사실 보합권에서 그냥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반도체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엔캠의 주가가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실질적인 매도세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엔캠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삼각수렴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진짜 나오는 방향성은 여러분들 이 끝에 가서 수렴했을 때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 4% 올라갔다가 다음날 한 또 2% 빠지고, 또 그 다음날 한 3% 올라가고, 이거 맨날 신경 쓰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죠. 지금은 오히려 엔캠의 최근자 공시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엔캠을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최근 이제 10월 14일자에 엔캠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죠. 이미 9월부터 엔캠이 이제 시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정확한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채 금액 같은 경우는 2,500억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11회차, 12회차, 13회차 사채를 전부 다 더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는 사채 발행인데요.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자금 조달의 목적. 첫 번째는 시설 자금이 2천억,
그 다음 운영자금은 500억이에요. 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액 공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캐파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설자금에 투자하는 금액 오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전환 비율, 전환가액을 좀 잘 보시면요, 일단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만 4,500원입니다. 뭐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 금액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환 청구 기간이에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10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전환 청구 기간을 보통 1년 정도로 잡거든요. 실제로 엔캠 이제 전환사채 이전에 나왔던 공시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11회차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9일 날 처음 발행 결정이 났고, 여기 전환 청구 기간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1년이 지나고 5월 11일 날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청구 기간일의 시작일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12회차 같은 경우도 5월 17일 날 공시가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1년 뒤인 6월 2일이었습니다. 자,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갔는데 이번 14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환 청구 가능한 기간이 당장 2달 뒤에요. 정확히는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 자, 2024년 12월 5일부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120만 주를 바로 시장에 상장을 시키고 매도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금 엔캠의 총 상장된 주식 있죠, 여러분들. 유통 비율 대비해서 5.5%나 되는 2,500억 가량의 이 주식이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 하락,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전환가액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환가액이 얼마였어요? 7만 3천 원이었어요. 자, 작년 6월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 전환가액 6만 3천 원짜리 몇백억의 물량이 여기서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주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됐고 전환가액은 20만원 전후입니다. 전환가액 자체가 현재 주가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게 당장 12월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전환사채는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력들의 작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넣어두면은 어차피 이자 3% 4% 따박따박 나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기업에 어떤 걸 믿고 돈을 빌려줄까요?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간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채에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이 상승하는 것만큼의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당장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12개월 뒤, 1년 뒤 주가가 올라간다고 어떻게 확정을 하고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느냐? 이거는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비슷한 예로 전환사채 청구 기간 때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 엔킴도 마찬가지예요. 자, 11회차부터 12회차, 13회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풀렸을 때 이때 주가 위치 어땠어요? 이미 이 바닥 대비해서 5배, 6배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12월에 상장을 하는 물량이 120만 주가 넘어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엔캠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여러분들 한 13만 주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반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물량을 다 정리를 하려면 지금의 거래량 갖고는 안 되겠죠. 지금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 주가의 위치 또한 내가 받은 주식보단 당연히 높은 금액대에 있어야지 갖다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18만 6천 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돈 2,500억 빌려주고 이만큼의 주식을 받았는데 그거를 손해보면서 갖다 판다? 이거는 자선사업가도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0만 주 가량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겠죠. 왜? 내 물량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봐요. 누가 매수나 하겠습니까? 매수 안 해요. 누군가는 이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야 되고 그 누군가는 당연하게도 개인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주가 살살 꼬시면서 유도를 하겠죠. 매수해라 매수해라 매수해라. 처음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초입일 때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그냥 한두 번 올라가고 끝날 거야. 적당히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유혹을 못 참고 중간에 막 탑승을 합니다. 그럼 세력들은 그냥 옳다구나 하고 여기서 물량을 팔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꼭대기에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밖에 안 남겠죠.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작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당장 이번 연도 12월이면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주가는 지금보다 그래도 올라가 있어야지 세력들의 엑시트를 할 거고 당장 12월에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2,500억치 물량 팔아야 돼요. 정확히는 122만 주. 그러면 최소한 주가 이렇게 쭉 뺐다가 5만 원까지 가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횡보를 하고 물량을 쥐어짠 다음에 올린 다음에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12 발행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새로운 작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 작전이 시작된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10배 간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만 원 이상대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팔 거예요. 사실 20만 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캠의 주가가 빠져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끼케봐야 5% 10% 수익이에요. 이거 먹겠다고 2,000원 갖다 박는다?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대 혹은 전고 라인까지는 한번 치고 간 다음에 최대한 개인들의 꼬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소 답답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종목의 추세가 옆으로 가는 박스권이 형성됐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옆으로 간다? 뭐 우연도 아니고요.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주, 200주씩 매수하자. 뭐 담합해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종목의 추세를 옆으로 돌리는 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엔캠의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포가 아니면 불가능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엔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진짜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라인에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 조만간 좋은 흐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최소한 이전처럼 계속 급등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물량 파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엔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되고 특히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가 한때는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본전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횡보하는 이 구간 답답하다고 섣부르게 매도하지 마시고 조만간 이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나올 거예요. 끝에 가서 수렴했을 때 방향 상방으로 가면은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털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주식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완전히 불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카톡방 폐쇄를 하고 새롭게 텔레그램방을 만들었는데 자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통방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엔캠 내용 마무리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은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시황도 써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오전장에 매매하면 좋을 만한 여러가지 종목들도 제가 직접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제 오늘 날짜 10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서남이라는 종목,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셀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시초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중에 우리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 제가 종목을 공유했던 이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남 8시 42분, 자이언트 스텝은 8시 45분에 드렸죠. 그리고 목표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료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시초가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동시호가에 매수하면 됩니다. 8시 50분부터 9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까지 직접 써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셀리드 같은 경우도 8시 50분에 드리면서, 자, 9시 땡 하고 장이 열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결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대략 한 40% 나오죠. 참고로 장중에는 더 올라갔었는데요. 자, 우선 선암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선암은 오늘 시가가 얼마였냐면 6.2% 갭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근데 최고가가 몇 프로예요? 25%예요. 뭐 대략 한 20% 정도의 최고가 수익률이 나왔고, 제가 또 목표가를 4,5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드렸던 게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1% 하락 시작을 했죠. 분명히 오늘 재료가 나오는 날인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최고가가 얼마예요? 17.5%. 자, 현재 금액 기준으로도 8%, 9% 수익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셀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 최고가 18%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 6,200원은 오늘 터치하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목표가에 혹시라도 내가 매도를 못 걸었다 하시는 분들도 현재 10% 정도의 수익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중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막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이 열리기 전에 그냥 미리 매수에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자, 이런 시초가 매매를 저는 주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은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갖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확인하시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입장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253-6578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초대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 초대 링크 버튼만 딱 누르신 다음에 참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통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어플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요즘엔 휴대폰에 있는 인터넷 자체로 소통방에 들어오셔갖고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텔레그램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종목 딱 드리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 드려요. 셀리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선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전장에 자이언트 스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까먹고 목표가의 매도를 못 걸고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까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렸다고 별도로 돈을 받거나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 같은 거 절대 안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4253-6578 번호로 지금 잠깐 보시던 영상 멈추시고 일단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엔캠 넘어와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최근에 이 12발행 공시 때문에 120만 주가량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앞으로 폭락이 나오겠구나,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채라는 자극적인 워딩도 그렇고
하지만 이 공시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이 120만 주라는 물량을 어떻게 정리하지? 전환가액은 20만 원인데 지금 엔캠의 주가는 18만 6천 원이네. 그럼 얘네가 이 물량을 정리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땐 주가를 내려서 파는 게 아니고요, 올려서 판다는 거예요. 올려서.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이 일반적인 전환사채처럼 12개월이 아니고 당장 2달도 안 남았어요. 빠르면 이번 연도 말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엔캠의 주가 흐름이 상방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기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충분히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건데요. 자, 엔캠에 관련된 최신자 이슈나 여러 가지 정보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